2021년 팔란티어가 직상장된 이후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에 달했을 때 CEO 알렉스 카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가 20배 이상 더 커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죠. 이 말은 아마도 당시 15억 수준의 매출이 20배 이상 커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는 팔란티어가 연간 300억 달러의 매출도 달성 가능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의 팔란티어 시가총액은 470억 달러. 매출의 20배가량의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 팔란티어에게 300억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10배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럼 팔란티어가 템버거 10배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 팔란티어의 제품이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지, 팔란티어의 미래 성장 곡선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사업 모델은 빅데이터를 통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톨리지 환경에서 최적의 의사결정,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주로 기업의 경영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로 발전해 왔습니다. 온톨리지 환경에서 학습된 소프트웨어에 AI를 적용하면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과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빅데이터에 AI를 결합한다는 사업 모델만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고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군일 겁니다. 그럼 미국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3조 1700억 달러, 윈도우 OS부터 마이크로소프트 365 등 수많은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죠.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오라클은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절대 강자입니다. 이 회사의 시총이 3,400억이 넘습니다.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 ERP, 최근에는 클라우드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고객 관리 솔루션, CRM을 개척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사스 프로그램의 대표주자이죠. CRM을 개척한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가 2,750억가량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제품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후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 매출액을 키워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수익 기반이 확보된 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매출액 대비 10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인정하며 높은 가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주로 B2B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MS는 사업 구조가 워낙 커지다 보니 B2C 사업으로 확장을 했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B2B 사업만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럼 B2B 사업만으로 얼마만큼의 성장이 가능할까요? 현재 매그니피센트 7을 이루고 있는 빅테크 7대 기업은 모두 B2C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B2C 시장에서 독점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한 절대 강자들이죠. 그럼 팔란티어가 소비자 제품을 출시해서 소프트웨어의 판매 영역을 B2C로 확장할 수 있을까요? 즉, 높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개인용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팔란티어의 사명인 현대정부 및 기업의 운영체제가 되겠다는 사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제품은 B2B와 완전히 다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이에 대한 경험이 없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B2B 사업만으로 시총 5천억 달러를 달성할 만큼 이 시장이 큰 시장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세일즈포스는 CRM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 가장 큰 B2B 구독형 사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연간 20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고 여전히 10%에서 20% 성장을 하고 있죠.
이는 B2B 회사가 B2C의 구성 요소가 없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힌트가 될 겁니다. 세일즈포스는 수평형 SaaS 회사입니다. 즉 세일즈포스의 CRM 솔루션은 업계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비즈니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카콜라에서 일하든 에어버스에서 일하든 세일즈포스 플랫폼은 거의 동일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일즈포스가 수평형 SaaS 프로그램을 보유해서 20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면 산업별로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소프트웨어를 모두 보유한 회사, 즉 어느 사업에서나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산업별로도 표준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다면 200억 달러의 수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겁니다. 비바 시스템즈는 수직형 SaaS의 가장 전형적인 예일 겁니다. 비바 시스템즈는 생명공학과 제약산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용 세일즈포스이죠. 설립자이자 CEO인 피터 가스너도 세일즈포스 출신으로 CRM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전환을 주도해 왔습니다. 비바 시스템즈는 의료 부문만 운영하고 있고 연간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는 자신의 단위 소프트웨어가 핵심 산업군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수직형 소프트웨어라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팔란티어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최적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이상의 산업 분야에 운영되고 있고 수평형 그리고 수직형 소프트웨어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에 대해 주목할 점은 다용도성입니다. 파나소닉 배터리 생산을 촉진하고 에어버스의 생산을 늘리고 BP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석유를 추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장벽을 거부하고 세부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팔란티어가 비바 시스템즈처럼 현재 운영 중인 40개 이상의 수직형 산업 영역에서 최대 20억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팔란티어는 기업과 정부 고객에게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대 800억 달러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B2B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만큼 시장이 크다는 의미죠.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팔런티어는 갈수록 상업 매출의 비중이 커질 겁니다. 특히 AI 소프트웨어 AIP의 효과로 미국 상업 고객은 24년 1분기에만 전년 대비 40% 증가했죠. 23년 팔런티어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미국 상업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정부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죠. 다음은 23년 기준으로 정부 매출 성장률과 상업 매출 성장률을 적용해서 팔란티어의 10년 후 매출을 예상해 봤습니다. 현재 팔란티어가 AI와 결합을 통해 상업 고객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30%의 상업 고객 성장률은 보수적인 수치일 겁니다. 24년 올해까지는 정부 매출이 더 많지만 내년부터는 상업 매출이 정부 매출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매출 대비 상업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겁니다. 팔란티어에게 상업 매출의 비중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 매출은 프로젝트 규모와 예산에 따라 매출액이 변동성을 지니지만 상업 매출은 다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는 이익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겠죠. 상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시장이 매출액 10배 이상의 멀티플을 부여하는 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고객 수 확보에 따라 이익이 따박따박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는 어느 기업보다 마진율이 좋은 회사입니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면 더 높은 멀티플도 가능할 겁니다. 2034년 시가총액이
매출의 20배 수준으로 거래된다면 약 4,700억 달러. 이 해당 수치는 23년 AI로 인한 상업 고객이 증가하는 시점의 성장률입니다. 어느 정도 보수적인 수치이죠. 그리고 팔란티어의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한 인수합병이나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란티어가 10배의 주가 상승을 이루어내려면 B2C 사업을 하는 것보다 수평적, 수직적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처럼 상업 매출이 정부 매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서 소프트웨어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B2C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은 접어둬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B2B 사업은 업계 표준이 된다면 트렌드에 따라 유행을 따라가는 B2C 사업 대비 훨씬 고객층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의 팔란티어의 성장률도 상당히 안정적인 숫자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미국 온톨리지 환경에서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 건 주가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